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충제 섭취는 지구력 운동과 또 저항 운동을 할 때가 어떻게 다른가, 이거에 대해서 특히 운동 후에 탄수화물 섭취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쓴 책이 4월 16일 날 출간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텍스트북으로 휴먼 퍼포먼스와 운동 생리학, 이 책을 처음 제가 쓴 지 25년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운동 영양학, 휴먼 퍼포먼스와 운동 영양학 책도 역시 2009년도에 제가 처음 썼는데요. 이 역시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셔서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충제 섭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많은 혼선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운동의 형태나 목적이 다 다르죠. 또 운동을 할 때 식사 여부가 또 다릅니다. 식사를 한 상태에서 운동을 할 경우가 있고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과연 이 보충제 섭취가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이 보충제의 종류도 탄수화물만 섭취할 경우랑 단백질만 섭취하는 경우,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혼합해서 섭취하는 경우 이게 또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운동 후에 탄수화물 보충에 보다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운동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 이 보충제를 어떻게 섭취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구성 경기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다음 날 경기가 있다던가 이랬을 때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글리코겐을 보충하느냐 이게 이제 포커스를 맞춘 보충제의 섭취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근육을 보다 더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한다. 이랬을 때 또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그런 보충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구성 운동 중에 지구성 운동을 바로 앞두고서 섭취하는 탄수화물 용액을 섭취하는 경우랑 또 지구성 운동 경기 중에 탄수화물 용액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경기가 끝난 다음에 보다 신속한 글리코겐의 보충을 위해서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이 이제 저항 운동의 상태와는 어떻게 다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구력 경기를 바로 앞두고서 탄수화물 용액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식사를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탄수화물에 초점을 맞춰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정식 식사는 적어도 경기 시작 서너 시간 전에 맞춰야 되죠. 이때는 이제 체중 1kg당 4g의 탄수화물 섭취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식사를 의 경우에는 경기 시작 두세 시간 전에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체중 1kg당 약 2 내지 3g의 탄수화물 섭취가 적당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한두 시간 앞두고는 유동식이나 액체식의 형태로 섭취하고 탄수화물 양도 체중당 1g 정도로 줄여야 되겠죠. 그다음에 경기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지 않았다. 그 이내다 하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점을 지구성 경기 후에 가능한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근글리코겐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Y축 이쪽 편에는 근글리코겐의 저장량을 미리몰 단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오른편에는 글리코겐 합성 효소의 활성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자주색으로 나타나는 게 근글리코겐의 저장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프리 경기를 바로 시작하기 전에는 그 근글리코겐이 이만큼 꽉 차 있죠. 약 200mg 미리몰로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이제 경기를 시작해서 장시간 지구성 경기를 마치고 났을 때는 당연히 근글리코겐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점차 그 글리코겐이 회복되는 상황을 보이는데 하루 마라톤 경기 하루 3일, 5일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회복되는 양상인데 이런 형태로 근글리코겐의 회복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리코겐 합성 요소의 활성도는 경기 시작 전에는 이렇게 낮아 있다가 즉 글리코겐이 뭐 근육에 이제 많이 차 있으니까요. 저장돼 있으니까 글리코겐 합성 요소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나 이제 경기가 끝나고 근글리코겐이 많이 고갈되었을 때는 이 글리코겐 합성 요소는 반대로 이렇게 굉장히 활성도가 높은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운동 직후에서 90분 사이에 글리코겐 합성 요소의 활성도가 높은 상태에서 탄수화물 보충을 하는 것이 다음 경기를 위해서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즉 그 운동이 끝난 다음에 탄수화물 그 보충을 하는 이유는 신속한 보충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식사만을 통해서 완전히 고갈된 글리코겐을 회복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즉 일반적으로 24시간 내지 48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이어서 하루나 뭐 이렇게 그 전에 다시 경기를 하는 경우 경기나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그 완전히 근육의 그 근글리코겐이 회복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근글리코겐을 고갈할 그런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경과가 된 상태에서 보니까 근육의 글리코겐 합성 속도는 약 5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운동 직후에는 글리코겐 합성 효소의 활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운동이 오히려 이제 끝나고 나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글리코겐 합성 효소는 상당히 감소한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글리코겐이 감소하고 또 이렇게 혈당도 어느 정도 감소된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간에서는 이제 이 글리코겐을 다른 뭐 단백질이라든가 이걸 뭐 전환시켜서 간에서 혈당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자꾸 이제 글리코겐을 자꾸 고갈된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글리코겐 합성 요소는 오히려 이렇게 활성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직후에서 약 90분 사이에 빨리 글리코겐 고갈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다음 그 경기에 대비하는 신속하게 근글리코겐을 회복하는 그런 요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 그림을 좀 나타내 보인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게 세포를 나타낸 것이고요. 요 세포 막에는 인슐린 수용체가 있죠. 그래서 인슐린이 이렇게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 이 세포 질 내에 존재하는 글루코스 수송 단백체라고 합니다. 바로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4라고 하는 이 이제 단백질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세포막으로 가서 세포막과 융합, 휴즈 된다고 하죠. 융합이 된 상태에서 이제 글루코스를 세포 내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 과정을 촉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두 가지 경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일련의 신호 과정이 쭉 이루어지면서 GLT4에 이 신호가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세포가 세포막으로 이동을 해서
세포막과 휴전됩니다. 즉 융합이 됩니다. 즉 요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휴전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인슐린 디펜던트 패스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슐린 인디펜던트 패스웨이는 우리가 이제 인슐린 작용 없이도 근육 수축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이것이 이제 AMPK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에너지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내 주 엔자임이다. 효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로를 통해서 역시 GLT4의 신호가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것이 세포막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와 같이 완전히 세포막과 융합이 이루어지고 이제 GLT4를 통해서 이 혈당이 세포 안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포막으로 이 GLT4를 통해서 글루코스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운동, 지구성 경기가 끝나고 근글리코겐이 많이 감소된 상태에서는 바로 이 GLT4의 트랜스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GLT4가 이 세포막으로 이동하는 이런 과정이 훨씬 더 촉진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이제 운동 직후에는 이런 GLT4의 활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바로 이런 과정이 더 촉진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운동이 끝난 다음에 글루코스를 섭취했을 경우에 인슐린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여기 써 있죠. GSK3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글라이코진 신서세이스 카이네이스 즉 GSK3라고 하는 이 효소, 이 효소를 세린 트레오닌인 프로테인 카이네이스라고도 그러는데요. 이 효소를 억제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글리코겐 합성 효소가 더 활성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글루코스 트랜스포트 과정을 갖다가 증가시킴으로써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즉 이게 이제 글루코스 6인산 글루코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합성이 됨으로써 글리코겐 합성 요소의 작용에 의해서 글리코겐 합성이 보다 더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장시간 지구성 경기가 끝난 다음에 탄수화물을 쉽게 그 섭취 소화 흡수가 가능한 탄수화물 용액이나 유동식 형태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이 글리코겐을 빨리 합성시키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또 다른 연구는 이 탄수화물과 함께 소량의 이런 단백질을 가미했을 때, 첨가했을 때 글리코겐 합성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슐린 반응이 더욱더 증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이 혈당에만 인슐린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아미노산에도 이제 인슐린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글루코스 플러스 아미노산이 더욱더 인슐린 반응을 촉진시켜서 운동 후에 일어나는 이러한 그 글루코스 트랜스포트 과정 이것이 그 훨씬 더 빨리 촉진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지구성, 전신 지구성 운동이 아니고 저항 운동을 할 경우에 글리코겐은 과연 이 보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떨 때 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혼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항 운동을 하는 경우에 이 글리코겐의 보충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근육 그룹당 6 내지 9세트 정도의 운동,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운동량이죠. 이런 운동량을 주 한 5회 정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 운동한 근육에서 글리코겐의 감소량은 약 30 내지 39% 정도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글리코겐이 완전히 고갈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리코겐의 운동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렇게 신속하게 보충할 필요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근육
그룹당 약 8 내지 10세트의 운동량을 보이게 될 때 이것도 이제 이런 정도의 운동량이라면 약 보통은 주 2회 정도의 빈도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뭐 3, 4일 정도의 시간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글리코겐의 보충이 이루어지죠. 그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케이스에도 글리코겐 보충은 불필요하다고 사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육 그룹당 16 내지 20세트의 아주 이건 뭐 운동량이 많은 것이죠. 이 정도의 운동량은 결국 주 1회의 빈도로만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한 근육에 대해서 이랬을 때 역시 주 1회의 빈도이기 때문에 글리코겐을 그렇게까지 뭐 보충하는데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정상적인 식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근글리코겐이 보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즉 하루에 저항 운동을 2번 행할 때 즉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할 경우 이 아침 운동과 저녁 운동 간의 간격이 8시간 이내 정도 되면은 강도 높은 그리고 이제 이때 조건은 동일한 근육군을 운동할 경우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근육군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2번 운동할 경우에는 이 충분히 글리코겐을 재보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글리코겐을 신속히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제 전신적인 운동이 아니고 저항 운동의 경우에는 그 운동하는 근육 이외의 장소에서 즉 간 같은 곳에서 글리코겐을 가져다 쓰지 않고 이 운동하는 근육 그 자체의 글리코겐으로 대부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형태의 일반적인 저항 운동의 상태에서 근글리코겐을 보충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퀘션을 물어보겠습니다. 축구 8강전 경기를 했는데 연장전까지 갔습니다. 그럼 몇 분 동안 운동한 거죠? 90분에다가 뭐 15분 해서 뭐 120분 동안 운동한 거죠. 굉장히 장시간 2시간 동안 아주 격렬한 운동을 했고 또 승부차기까지 해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서 이제 근데 문제는 바로 다음 날 4강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경기가 끝난 이 시점은 오후 3시인데 다음 날 이 토너먼트 일정상 할 수 없이 다음 날 충분히 쉬지 못하고 오후 1시에 경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자마자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이제 경과하면서 탄수화물 유동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와 함께 약간의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뭘 먹었냐 하면 함께 오렌지 주스를 먹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잘한 일일까요? 네. 이거에 대한 대답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사실은. 예,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요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육 내에 근세포질, 즉 근형질 내에 글리코겐이 저장이 돼 있고 우리가 운동을 하면 활발하게 이런 당원 분해가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글루코스 6인산 글루코스 즉 이걸 포도당으로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루코스에 인이 붙은 것이니까요. 이것이 이제 해당 과정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초성 포도산, 피루부산으로 이제 전환이 되죠. 이 피루부산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 산소가 결핍된 상태에서 이것은 이제 젖산을 형성하고 또 이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조건에서 이것이 미토콘드리아로 보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아세틸 조효소 A로 전환이 되고 또 TCA 사이클 또는 이제 크랩스 사이클 또는 이제 구연산 사이클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크랩스 사이클을 돌게 되죠. 이것은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산소적인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인 산화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요것을 왜 여러분한테 설명하느냐 하면은 이
과정,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효소로서 PFK가 있습니다. 이 PFK를 포스포프럭토카이네이스, 즉 PFK라고 합니다. 인산과당 분해 효소라고 하는데 이 효소의 활성도가 가장 중요하다. 즉 이 해당 과정의 속도가 이 PFK에 의해서 조절된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속도 조절 효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PFK의 활성도가 높으면 해당 과정이 팍팍팍 빨리 일어나고 PFK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해당 과정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서 ATP 생성도 더 적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PFK가 굉장히 이 해당 과정의 속도를 높여주는 그런 속도 조절 효소인데요. 문제는 바로 이 PFK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구연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연산을 시트레이트, 구연산염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시트릭 애시드, 즉 이 구연산이 이 PFK를 갖다가 억제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연산이 즉 시트레이트가 PFK를 억제하면 무슨 일이 되느냐 일어나느냐 하면 해당 과정이 느려지게 되겠죠. PFK가 억제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가 또 느려지게 되냐면은 당원 분해 과정이 느려집니다. 즉 이 다음 단계 당원 분해 과정의 다음 단계가 느려지니까 자동적으로 당원 분해 과정도 억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원 분해 과정이 억제되고 반대 방향으로 즉 당원을 합성하는 것, 즉 글루코스가 글리코겐으로 재합성되는 과정이 촉진되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연산에 의해서 PFK가 억제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당원 분해 과정도 억제되고 대신 당원의 합성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마치 컨베이 벨트가 막 돌아가는데 컨베이 벨트가 이렇게 아세틸 코에를 거쳐서 크랩스 사이까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구연산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 중간 물질이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많아졌다. 구연산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이 중간 컨베이 벨트를 요 PFK를 억제시켜서 이 속도를 늦춰주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당원 합성 과정이 활발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연산이 가장 많은 그 과일, 대표적인 과일이 귤, 오렌지 이런 밀감류에 이 구연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경기가 끝나고 글리코겐이 매우 고갈되었죠. 이 고갈된 글리코겐을 신속히 다시 재합성하는데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기가 끝난 가급적 빠른 시간에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그거와 함께 이 뭐랄까요 구연산 오렌지 주스를 갖다가 함께 먹음으로써 당원 합성이 훨씬 더 촉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경기가 끝나고 바로 탄수화물 유동식과 함께 아까 저 단백질 보충제가 탄수화물 합성을 갖다가 더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을 인슐린 반응성을 높임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렌지 주스도 같이 먹음으로써 구연산, 시트레이트도 함께 많이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근글리코겐의 합성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지구력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저항 운동을 할 때 지금까지는 이제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운동을 할 때 단백질 보충에 대해서 보다 이제 상세히 여러분에게 소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